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핸드폰 연락처에 이름이 수천 개 저장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내가 몸이 아파서 서러울 때나 조용히 소주 한 잔 나누고 싶을 때 고민 없이 부를 사람 하나 없어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찾아다니며 인맥 관리에 목숨을 걸고, 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연락처를 싹 정리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도 주변에서 귀하게 대접받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아보니 그게 다 쓸데없는 소음이더군요. 진짜 머리가 좋고 세상 이치를 아는 어른들은 사람을 많이 사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진을 빼놓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멀리하죠. 말을 섞으면 항상 구구절절 내 사정을 설명해야 하고, 만나고 나면 괜히 기가 쏙 빨려서 피곤해지는 관계, 존중은 없는데 예전 정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관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들을 을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인 공자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남과 잘 어울리되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못난 사람은 남과 똑같아지려고만 애쓰지 정작 진정한 조화는 이루지 못한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내 마음에 눈이 트이는 축복인지, 공자의 지혜를 통해 5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시끄러운 잡음을 끄고 진짜 보석 같은 사람만 남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람의 수보다 내 마음의 편안함을 먼저 봅니다. 공자가 말한 어른의 사귐은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모든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갈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죠.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신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당신만의 확실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만나서 남 흉이나 보고 자식 자랑이나 늘어놓으며 당신의 귀한 시간을 뺏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자는 나보다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못한 사람이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울 생각이 없고 남 헐뜯기만 좋아하며 마음 성장이 멈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당신의 품격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불편한 관계에 쏟아붓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둘째, 지혜로운 어른은 설명이 필요 없는 침묵의 힘을 믿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항상 내 처지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끝난 인연입니다. 공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락을 줄이고 약속을 골라 잡는 것은 남에게 낭비하던 힘을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겠다는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른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단단해집니다. 시끄러운 술자리에서 억지로 웃어주는 것보다 내 집 거실에서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의 고요함을 선택하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둘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공자가 말하는 예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접만 받으려 하거나 반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며 자기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을 정 때문에 참고 계시나요? 공자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은 착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기준이 생긴 어른은 남들이 보기에 조금 까칠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단단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를 의무감으로 끌고 가는 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넷째, 혼자서도 재미있게 잘 노는 자족의 즐거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자는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최고로 쳤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내가 걷고 싶었던 길을 걸으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밝게 빛나면 그림자 같은 인연들은 알아서 정리되고 당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진짜 친구들만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관계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끄러운 잡음이 사라지고 진짜 아름다운 삶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계속 갈 필요가 없다는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자는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넓히기 위해 누구와도 어울려야 했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나를 병들게 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워합니다.
내 곁에 남은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다하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공자가 말한 군자의 길이자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품격 있는 노후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잡음은 끄고 당신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타인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입니다. 당신의 눈이 트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공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분에게 삶의 평안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향기를 더해줄 귀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밝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이 예전처럼 너그럽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질까요? 젊었을 때는 사람 좋은 게 최고라며 꾸준 일 마다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춰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말을 하면 항상 내 진심을 오해받아 다시 설명해야 하고 만나고 나면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나 싶어 허탈한 마음만 남는 그런 관계들 말입니다. 존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데 그놈의 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의무라는 이름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가 여러분의 노후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인 노자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이며 물은 억지로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이미 마른 우물에서 물을 찾으려 하고 끊어진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왜 인연에 연연하지 않는지 그리고 노자의 지혜를 통해 내 인생의 소음을 덜어내고 평온을 찾는 5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벗어나 물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억지로 하는 노력이 관계를 망친다는 사실을 압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 하여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흐르다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임하며 절대 억지로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내 성격을 죽여가며 인연을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잇는 것은 내 영혼에 독을 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는 사람을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억지스러운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예우하는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둘째, 비워야 채워진다는 무의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노자는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엇을 담을 수 있고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거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불필요한 인맥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내가 돌봐야 할 내 자신과 진실한 소수의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음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고요한 평화와 지혜가 채워지는 것을 즐깁니다. 약속을 줄이고 연락처를 정리하는 것은 인생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만 담기 위해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과정입니다. 셋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인위적인 화려함보다 소박한 진실을 선택합니다. 노자는 신언불미 미언불신이라 하여 믿음직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임에 나가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 애쓰거나 남의 눈에 근사해 보이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제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는 수많은 지인보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화려한 인맥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담백한 물처럼 편안한 관계만 남기십시오. 넷째, 멈출 때를 아는 지혜가 나를 귀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족한 줄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멈춤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만나고 나서 항상 마음이 무겁다면 그 관계는 거기서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정 때문에 혹은 예의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며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의 유통기한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과감하게 물러나고 침묵을 선택할 때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감은 더 선명해지고 품격은 높아집니다. 멈추는 법을 아는 어른은 절대 구차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이자 마지막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혼자만의 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자는 홀로 있는 상태를 가리켜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비로소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모든 사람과 계속 갈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내가 차가워진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확고해지고 소음이 사라지는 중일 뿐입니다. 혼자서도 물처럼 유연하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내 인생을 즐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평온해지면 당신과 결이 맞는 진실한 인연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물처럼 흐르되 내 중심을 잃지 않는 삶, 시끄러운 잡음을 끄고 고요한 나만의 시간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노자가 말한 최고의 도이자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품격 있는 노후입니다. 오늘부터 억지 인연은 놓아주고 당신만의 평화로운 흐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이 더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고 깊게 만들어줄 귀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물처럼 막힘없이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나중에 나만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막막하고 차가운 불안감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북적거리는 모임에 나가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찾아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안다라며 사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고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끼지 못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 내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지능이 높아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소음을 본능적으로 걸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을 섞어도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지는 관계, 만나고 오면 위로가 아니라 진이 다 빠져서 피로만 쌓이는 관계를 여러분의 맑아진 영혼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인 석가모니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지능이 높은 사람인지 석가모니의 지혜를 통해 내 인생에 눈이 트이는 5가지 이유를 아주 깊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석가모니는 거친 숲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무소처럼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혹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짜 웃음을 지어왔습니까?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의 자식 자랑, 돈 자랑, 손주 자랑을 들으며 억지로 손뼉을 쳐주는 게 얼마나 큰 영혼의 낭비입니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이제 정확히 압니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기 과시를 위해 나를 들러리로 세우는 관계, 내 길을 쏙쏙 빼앗아가는 관계를 의리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말이죠. 이제는 사람의 숫자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를 먼저 보십시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절대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뜰에 잡초가 뽑히고 정갈한 정원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알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며 늘 불평과 불만으로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당신의 소중한 남은 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둘째, 모든 인연에는 흐르는 때가 있음을 알고 억지로 매달리지 않는 유연함을 갖춥니다. 석가모니는 재행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시절 뜨거웠던 인연도 시간이 흐르면 식기 마련이고 인생의 목표와 결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멀어지는 인연을 붙잡으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처럼 친하지 않냐고 서운해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을 원망하며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그저 저 사람과 나의 인연의 유통기한이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인연의 끈을 팽팽하게 쥐고 있으면 내 손바닥만 상처가 납니다. 인연의 끈을 느슨하게 놓고 흐름에 맡길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떠나는 사람을 기쁘게 보내주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셋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타인의 박수 소리보다 내면의 고요한 안정을 먼저 선택합니다. 석가모니는 남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모임마다 얼굴을 내비치는 것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일과 같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제 타인의 인정이 얼마나 더럽고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잘 압니다. 남의 눈에 들기 위해 내키지 않는 자리에 나가 앉아있는 시간은 내 영혼을 학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과감히 멈추십시오. 오로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영혼이 즐거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남들이 보기에 조금 고독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혼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내 마음이 진정으로 즐겁고 평화롭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이 말한 극락의 세계입니다. 타인의 평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만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깃들게 됩니다. 넷째, 고독을 쓸쓸한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를 닦는 신성한 시간으로 바꿉니다. 석가모니는 홀로 고요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소중한 힘을 나를 돌보고 내면을 채우는 데 씁니다. 책을 읽으며 옛 성인과 대화하고 조용히 숲길을 산책하며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작은 일들에 몰입하며 나 자신과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일일이 내 사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려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이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법을 아는 어른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친구가 사라진 빈자리에는 반드시 지혜와 평온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노년의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계속 갈 필요가 없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도반을 사귈 때 나보다 훌륭하거나 최소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사귀되 그런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친구 혹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과 어울려 내 귀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보다 고요한 고독 속에 머무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기회로 여깁니다. 내 곁에 남은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에게만 내 진심을 다하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군자의 길이자 인생 후반전을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매듭짓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야 세상을 보는 제대로 된 눈이 트였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시끄러운 잡음이 사라지고 진짜 아름다운 당신만의 삶의 교향곡이 들리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평온해질 때 온 우주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이며 온 세상이 당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석가모니의 지혜가 여러분의 쓸쓸했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삶의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향기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귀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한없이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람 만나는 게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오히려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막상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운이 쭉 빠지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찜찜한 기분이 드는 그런 인연들 말입니다. 내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자기 힘든 이야기나 과거의 원망만 쏟아내거나 반대로 끝도 없이 자식 자랑, 돈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는데 또 남들 보기에도 그런데 어떻게 매몰차게 끊어낼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트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성인 장자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고요. 단술은 처음에는 달고 자극적이지만 금방 질리고
몸을 상하게 하듯 집착과 이득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끈적거리는 인연보다 담백한 고독이 100배 나은지 장자의 지혜를 통해 내 인생의 자유를 되찾는 5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아주 깊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곤한 관계라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단술처럼 달콤하기만 한 가짜 인연을 경계합니다. 장자는 소인들의 사귐은 이익이나 감정의 달콤함으로 맺어지기에 상황이 바뀌면 금방 썩어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술자리에서 어깨동무하며 죽고 못 살 것 같던 그 수많은 형님, 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작 내가 은퇴하고 직함이 사라지고 주머니 사정이 예전 같지 않으니 연락 한 통 하기 힘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지 않았나요?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이제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달콤한 관계는 결국 내 소중한 시간을 좀먹고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는 사람을 많이 곁에 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물처럼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담백한 관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웃어줄 필요도 없고 내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맑은 인연 말입니다. 공허한 숫자 채우기식 인맥은 이제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장자가 말한도에 가까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무이자연의 삶을 실천합니다. 장자는 좁은 우물 안에서 세상을 다 아는 척하는 개구리에게 넓은 바다를 이야기해준 성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사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왔습니까? 모임에 한두 번 빠지면 나만 따돌림 당할까봐 혹은 나를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몸이 아프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자리를 지키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신이 외톨이가 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우물 밖으로 나와 넓은 바다를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인생은 이제 끝내십시오. 이제는 내가 추고 싶은 춤을 추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으며 나만의 즐거움을 만끽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짜 평온함이 깃들게 됩니다. 셋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절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장자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서로를 잊고 자유롭게 노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캐묻고 조언이라는 핑계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바꾸려 드는 관계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너는 왜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니? 너는 왜 그렇게 돈을 쓰니라며 훈수를 두거나 반대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며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자는 각자의 본성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예우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담백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끈적거리는 관계를 끊어내고 적당한 거리감을 둘 때 비로소 관계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설명해야 할 말도 줄어들고 오해할 일도 사라집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담백한 거리의 미학을 아는 사람입니다. 넷째, 쓸모없음의 쓸모를 깨닫고 주변의 기대를 과감히 저버리는 용기를 가집니다. 장자는 구부러진 나무가 목재로서 쓸모없기에 베이지 않고 천년을 살아남아 거대한 그늘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야, 거절 한번 안 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내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습니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기꺼이 쓸모없는 사람, 까칠한 사람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피곤한 모임에 나가지 않으며 오로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 남들의 기대를 저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신이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아주 영광스러운 신호입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 되려다 나 자신에게 나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장자가 가르쳐준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다섯째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음을 인정하고 혼자만의 평화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만물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어제의 절친이 오늘의 남이 되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려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찾아온 고요함을 하늘이 준 축복으로 여깁니다.
모든 사람과 끝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인연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끄러운 잡음이 사라지고 당신이 드디어 당신 영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중일 뿐입니다. 혼자서 산책하고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책을 읽는 그 시간의 가치를 아는 어른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당신만의 평화로운 삶의 교향곡을 채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드디어 타인의 박수 소리가 아닌 자연의 순리와 내면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고귀한 증거입니다. 끈적거리고 피곤하게만 하던 가짜 인연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물처럼 담백하고 맑은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장자가 말한 거대한 붕새처럼 자유롭게 인생의 푸른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장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인간관계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분에게 삶의 자유와 평화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귀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담백하고 자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과 대화할수록 오히려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분명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깊은 속마음을 터놓고 나면 어딘지 모르게 뒤끝이 찝찝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후회해 본 적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 참 말이 안 통하네 싶어서 답답함이 차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내키지 않는 자리에도 얼굴을 비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절대로 남을 탓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거품을 걷어낼 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성인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요? 이 짧은 문장은 단순히 내 이름을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 어떤 대화를 할 때 내 영혼이 병드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으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통해 내 인생에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고 나 자신으로 우뚝 서는 5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아주 깊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인생을 이제 그만 끝내고 내 영혼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람의 머릿수보다 대화의 질을 먼저 따지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가 없는 자들과의 무의미한 수다를 영혼의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소 모임에 나가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복기해 보십시오. 남의 집 자식 취직한 이야기, 누가 돈을 벌었네 잃었네 하는 이야기, 혹은 정치나 연예인 가십거리로 소중한 몇 시간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대화는 즐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소중한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일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모든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갈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죠. 내 영혼을 조금도 성장시키지 못하고 만나고 나면 허탈함만 남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신이 인간관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드디어 무의미한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만남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과감히 덜어내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나를 아끼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만의 확실한 기준을 세울 줄 압니다. 소크라테스는 대중의 비난 앞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무서운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 눈치 보느라 얼마나 많은 예의를 차리고 살았습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들이 나를 성격 이상한 노인네라고 부를까봐 억지로 웃어주며 자리를 지키지 않았나요?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이제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내가 잘못 살았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나를 방해하는 잡음들이 사라졌구나 하며 평온해합니다. 기준이 생긴 겁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내 시간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을 내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과감히 솎아내는 기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은 바로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내 관계를 반성하고 정리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외로운 고립이 아닌 자발적인 고독을 선택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통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외로운 사람 같았겠지만 그는 사실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훌륭한 친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연락이 줄어들고 약속이 잡히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사회에서 소외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에게 준 나 자신과 친해질 시간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만 쌓이고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해지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느니 혼자서 책 한 권 읽고 조용히 동네 산책을 하며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고독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고독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을 많이 사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의 풍요로움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설명해야 하는 관계보다 이해받는 관계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수의 제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 피곤한 관계는 이제 정리하십시오. 존중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은 관계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는 것은 내 영혼을 학대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제 사람 숫자보다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먼저 봅니다. 100명의 아는 지인보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소중합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면 차라리 나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소크라테스처럼 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나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는 바로 거울 속의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계속 갈 필요가 없다는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자들과 어울려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성공적인 관계 정리를 통해 내 영혼의 품격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인맥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시끄러운 잡음이 사라지는 중일 뿐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 곁에 남은 아주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에게만 내 진심을 다하고 남은 귀한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군자의 길이자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품격 있고 단단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외톨이가 된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드디어 타인의 박수 소리가 아닌 내면의 고요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인생의 잡음을 끄고 당신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진짜로 만나고 싶었던 나 자신과 뜨거운 연애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인간관계의 짐을 내려놓는 데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 삶의 자유와 평안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